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사공학 실험실의 양동수라고 합니다. 우선 친절한 소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대사공학 및 컴퓨터 기반 효소 계량을 이용해서 붉은색 천연색소인 카르민산 생산하는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르민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르민산은 붉은색 천연색소로서 저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 대표적인 예시로 립스틱, 딸기우유, 프라푸치노와 같은 이런 화장품이나 식품 등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 카르민산이 바로 연지벌레라는 이런 곤충에서부터 생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곤충을 찍고 이제 빻아서 이런 곤충에서부터 추출하는 색소를 이제 색소가 카르민산인데요. 사실 곤충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혐오감을 끼친다는 것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곤충이 바로 이런 선인장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곤충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선인장이 자랄 수 있는 기후에서만 곤충이 재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페루라든지 카나리아 제도와 같은 그런 한정된 지역에서만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4kg의 카르민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또 암컷 연지벌레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7만여 마리의 암컷 연지벌레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0.4kg의 카르민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벌레로부터 카르민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의 복잡하고 그 비효율적인 그런 단계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또 곤충으로부터 추출을 하다 보니까 단백질 오염원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또 회사마다 추출 방법이 달라서 비정형화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품질이라든지 카르민산의 함유량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고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민산이 전 세계적으로 붉은색 천연색소 중에서는 가장 안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마켓 사이즈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카르민산을 벌레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르민산을 생산하려고 보니까 이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런 방향적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아로마틱 폴리케타이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폴리케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케타이드란 이런 코에이 단량체로부터 생산이 되는 그러니까 단량체들이 축합 반응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그런 물질 천연물의 일종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코에이 단량체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런 카본 체인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체인으로부터 다양한 폴리케타이드가 생산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폴리케타이드를 생산하는 효소군 자체를 폴리케타이드 신테이즈, 줄여서 PKS라고 부르는데요. 이 PKS는 생합성 메커니즘에 따라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타입 2와 타입 3 PK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적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방향적 폴리케타이드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는 PKS의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카르민산이 방향조 폴리키타이드이기 때문에 타입 2와 타입 3 PKS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타입 2와 타입 3 PK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입 2 PKS의 경우에는 이게 키토신테이즈 알파, 베타, 그리고 아실캐리어 프로틴 ACP 이렇게 세 가지 효소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효소가 바로 이제 폴리케타이드의 카본 체인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효소를 묶어서 미니멀 PKS라고 부르고요. 이 미니멀 PKS 외에도 PPTAG와 MCAT라는 요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PPTAG는 ACP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활성화된 ACP에 말로닐 코에이로부터 말로닐 그룹을 붙여주는 역할을 MCAT가 수행을 합니다. 그 반면에 타입 3 PKS는 훨씬 더 간단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키토신테이즈 엔자임 하나가 다이머를 형성해서 말로닐 ACP가 아니라 말로닐 코에이로부터 이런 동일한 카본 체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보자면 사실 타입 3 PKS가 훨씬 더 간단하게 보이고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PKS의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민산 생합성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카르민산 생합성 경로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규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민산의 화학적인 구조를 보자면 이게 이제 방향조 폴리키타이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폴리키타이드 생합성 경로를 통해서 생산이 되겠구나라고 예측이 되었지, 이것이 사실 원래 그 연지벌레에서 생산되는 경로라고 보고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화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카르민산 생합성 경로를 재구축을 한 결과 우선 폴리키타이드 신테이즈에 의해서 이런 카본 체인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레이저를 도입하면은 고리아 반응을 통해서 이런 중간체가 나옵니다. 이런 중간체는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자동으로 플라보커미식 애시드로 전환이 되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모노옥시지네이즈와 C-글루코실 트랜스퍼레이즈의 작용에 의해서 카르민산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폴리키타이드 신테이즈를 테스트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지금 이 전체 생합성 과정에서 사이클레이즈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 체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톤기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SK4, SK4B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션트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타입 2와 타입 3 PKS를 도입해서 이 션트 프로덕트가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었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줄여서 1번, 2번 물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 타입 2 PKS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장균에서 타입 2 PKS가 성공적으로 발현이 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보고에서 대장균에서 성공적으로 이런 옥타키타이드 카본 체인을 생산할 수 있는 타입 2 PKS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고요. 타입 3 PKS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18년에 PNAS에 보고한 논문에서 PKS5라는 엔자임을 이용해서 이런 옥타키타이드 체인을 생산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그거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결과가 그 타입 2와 타입 3 PKS를 여러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쪽의 컴포넌트들은 다 타입 2 PKS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여기 이제 미니멀 PK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랍투스 유래의 미니멀 PKS를 활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P, PPTase, MCAT, 호에 라이게이즈와 같은 다양한 타입 2 PKS 구성 요소들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타입 3 PKS와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좀 신기하게도 이 타입 2 PKS를 최적화하였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타입 3 PKS를 도입했을 때 비슷한 양의 1번과 2번 물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적화된 타입 2 PKS 컨스트럭트와 타입 3 PKS 컨스트럭트를 가지고 와서 둘 다 플라보커미식 애시드 생산에 적용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쭈 I와 쭈 J라는 사이클레이즈가 필요로 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타입 2와 타입 3 PKS 컨스트럭트에 이 사이클레이즈를 도입한 다음에 플라스크 컬처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타입 3 PKS를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타입 2 PKS를 도입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플라보커미식 애시드가 생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타입 2와 타입 3 모두 비슷한 효율로 션트 프로덕트를 생산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 차이는 바로 타입 2와 타입 3 PKS와 사이클레이즈와 간의 인터랙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쭈 I와 쭈 J 사이클레이즈가 타입 2 PKS를 생산하는 바이오신테릭 클러스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타입 2 PKS와 더 인터랙션을 잘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사진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방향적 폴리키타이드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셀 안에서 자동으로 산화가 돼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약간 검붉은 색깔의 멜라닌 색소로 전환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안티옥시던트를 첨가해서 이런 멜라노제니시스를 막아서 플라보커미식 애시드 생산을 증가시키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사공학 전략을 이용하여 180mg/L의 플라보커미식 애시드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이제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플라보커미식 애시드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생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다음에 필요한 모노옥시지네이즈와 C글루코실 트랜스퍼레이즈가 문제였습니다. 우선 이 모노옥시지네이즈와 같은 경우는 아예 엔자임 자체가 보고가 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엔자임을 찾기 위해서 생화학 반응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다양한 논문과 케미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사한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효소군 후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군들을 도입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 스트랩토마이시스 율의 DNRF 유전자를 도입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의 4번 물질, 즉 다음 물질인 커메식 애시드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C글루코실 트랜스퍼레이즈가 필요로 했는데요. 이 C글루코실 트랜스퍼레이즈는 사실 그 연지벌레 유래의 그 원래 C글루코실 트랜스퍼레이즈인 DCUGT2라는 효소가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대장균에 도입해서 생산을 테스트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DCUGT2의 단백질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 이 N터미널에 있는 시그널 펩타이드와 이 C터미널에 있는 트랜스 멤브레인 힐릭스도 여러 가지 조합으로 제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콜라이에 있는 시그널 펩타이드로 치환도 해보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 중간 물질을 생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DCUGT2가 효모에서는 사실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대장균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따라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DNRF에서와 사례와 동일하게 생화학 반응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반응을 수행하는 엔자임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엔자임들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GTCGT라는 겐티아나 트리플로라 유래, 이게 식물인데요. 이 유래의 GTCGT가 성공적으로 DC2라는 중간 물질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글루코실 트랜스퍼레이즈는 UDP 글루코즈를 코어 서브스트레이트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UDP 글루코즈 풀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대장균의 PGM, NDK, 갈유라는 유전자를 추가로 증폭을 해 주온 결과 DC2 중간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카르민산 생산을 위한 생합성 경로가 모두 완성이 됐으므로 저희는 이 모든 효소들을 다 한꺼번에 도입을 해서 카르민산을 생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망스럽게도 저희가 이 모든 저희가 밝혀낸 효소들의 조합을 테스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민산은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사실 플라보커미식 애시드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없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 다음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바로 이 DNRF와 GTCGT의 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밝혀낸 효소들의 활성을 더욱더 증가를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도킹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 도킹 시뮬레이션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도킹 시뮬레이션이란 타겟 단백질의 리간드, 즉 서브스트레이트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도킹을 시킨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얼마나 안정하게 바인딩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저희가 발굴해낸 DNRF와 GTCGT 둘 다 사실 모두 플라보커미식 애시드가 원래의 서브스트레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 달라붙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밝혀낸 효소에 저희의 목적 리간드인 플라보커미식 애시드를 바인딩을 시킨 다음에 저희의 타겟 프로틴, 타겟 엔자임상에 어떤 돌연 변이를 도입을 하였을 때 이 컴플렉스가 조금 더 안정하게 생성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였고요. 그를 위해서 도킹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킹 시뮬레이션의 진행을 위해서는 단백질의 구조가 필요했는데요. 이 DNRF와 GTCGT 둘 다 밝혀져 있는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호몰로지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호몰로지 모델링의 수행을 위해서는 저희의 타겟 엔자임과 아미노산 서열이 유사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밝혀져 있는 단백질이 필요로 했는데요.
블라스트 서치 결과 RDM2라는 효소가 구조도가 밝혀져 있으면서 이 시퀀스 아이덴티티가 64.4%로 높은 시퀀스 아이덴티티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델러를 이용해서 호몰로지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DNRF의 구조 모델을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플라보 커미식 애시드를 도킹을 하였습니다. 도킹을 하면서 저희가 그 엔자임 액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뮤턴트 서치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29개의 뮤턴트를 찾아내었고,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예측된 뮤턴트를 실제로 대장균에 도입을 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 P217K라는 돌연변이를 도입했을 때 효소의 인비보 액티비티가 2.5배 정도 증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두 개의 돌연변이를 조합해서 더블 뮤턴트 테스트도 진행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더블 뮤턴트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도킹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단이 네이티브 엔자임 DNRF이고요. 이제 하단이 뮤턴트 엔자임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인딩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안정한 컴플렉스를 생성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3번 리간드가 플라보 커미식 애시드인데요. 이 돌연변이상에서 3번을 바인딩했을 때 이 돌연변이가 아닌 네이티브 엔자임에 바인딩을 했을 때보다 더 낮은 바인딩 에너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돌연변이 효소가 플라보 커미식 애시드와 더 안정하게 바인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가 네이티브 सब스트레이트 또한 보았는데요. 이 DNRF의 원래 सब스트레이트는 아클라비돈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때 원래 효소에서 아클라비논과 더 강하게 바인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DNRF 돌연변이가 플라보커미식 애시드와 더 안정하게 결합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GT-CGT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호몰로지 모델링의 수행을 통해서 구조 모델을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도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엔자임 액티비티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34가지 뮤턴트를 스크리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34가지 뮤턴트를 대장균에 도입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 우선 V93Q와 Y193F 돌연변이가 효소의 액티비티를 증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증가된 돌연변이를 조합해서 테스트한 결과 V93Q와 Y193F 더블 뮤턴트가 놀랍게도 5배 정도 인비보 액티비티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해당 도킹 시뮬레이션 결과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 아날로그라는 것은 이 3번 물질인 플라보커미식 애시드와 이 프로덕트인 4번 물질 간의 중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간체가 더 안정하게 효소와 바인딩을 할수록 더 안정한 컴플렉스를 형성하며 더 반응이 연력학적으로 더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돌연변이 효소에서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 아날로그와 더 안정하게 바인딩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 돌연변이 효소에 저희의 리간드인 플라보커미식 애시드가 바인딩 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2번 탄소에 글루코실레이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네이티브 엔자임, 즉 GTCGT의 이 리간드가 도킹이 되었을 때는 2번 사이트가 이 다른 아미노산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연변이에서는 2번 탄소가 이렇게 좀 더 뚫려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돌연변이의 도입을 통해서 글루코실레이션 리액션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C 글루코실레이션 반응은 자연계에서 O 글루코실레이션에 비해서 조금 더 드물고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장균에서는 거의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C 글루코실 트랜스퍼레이즈 돌연변이가 혹시 다른 물질 생산에도 적용이 될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알로에신 생산에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 알로에신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알로에에서 추출되는 항염증제 그리고 미백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알로에신 생산 경로인데요. 알로에신의 전구체인 알로에손을 생산하는 알로에손 신테이즈는 발견이 되어 있지만
알로에신을 생산하는 C-글루코실 트랜스퍼레이즈는 역시 아직까지 발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C-글루코실 트랜스퍼레이즈 뮤턴트를 도입한 결과 저희는 성공적으로 알로에신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도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발한 GT, CGT 돌연변이가 다른 폴리키타이드 생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연구의 본래 목적인 카르민산 생산에 적용을 해보기로 하였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효소 돌연변이들을 도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대사공학 전략을 도입한 결과 플라스크 수준에서 한 7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의 카르민산이 생산이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유가식 발효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유가식 발효는 이 발효기 내부에서 pH, DO, 뭐 카본, 이제 글루코즈 농도 등 이제 다양한 세포 생장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안정하게 조절이 되는 그런 세포 배양기인데요. 이 유가식 발효를 수행한 결과 0.6mg per 리터의 카르민산을 성공적으로 포도당으로부터 생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타입 2 PKS를 도입함으로써 방향적 폴리키타이드의 카본 체인을 형성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쭈 IJ 사이클레이즈를 도입함으로써 플라보커미식 애시드를 성공적으로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엔자임이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반응이 밝혀져 있지 않은 엔자임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자 생화학 반응 분석을 도입을 하였고요. 그 결과 DNRF와 GT, CGT를 성공적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카르민산 생산 경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한 엔자임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호몰로지 모델링과 도킹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카르민산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알로에신이라는 새로운 물질 또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번 연구 결과는 이렇게 스브스 뉴스에도 재미있게 다뤄져 있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저 이상엽 특근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진행을 하였고 저희 연구실의 장호대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이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 발표를 지원해 주신 브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